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요. 한국, 미국, 일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방안이 나올 것인가? 네, 코리아 연구원의 김창수 원장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사실상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 수단을 가지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2006년부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초적인 핵 기술을 가진 거는 그보다 더 오래됐었고요. 그렇겠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상 북한 핵 개발을 방치해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네. 기다린다는 것이었죠. 네네. 그리고 우리 정부 또한 북한에 대해서 선핵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 핵 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어 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지금 이제 비판도 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남북관계가 개선돼가지고 남북 사이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진행됐다면은 네. 또 북한이 핵 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이 징벌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네. 북한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한다면은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네.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타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남북 경제 협력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징벌을 할 수 있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핵실험한 것이 잘못이고 그렇단다면은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징벌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반대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유를 남측에서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균형된 시각으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사실은 유사시에 인질이 될지도 모르는 모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남북의 경제 공동구역을 만든 건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개성공단에 123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123개의 업체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123개의 업체뿐만 아니라 123개 업체에 대해서 중간재를 제공하는 그런 관련 업체들이 또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개성공단 진출은 우리에게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창출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면서 네. 개성공단을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고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제2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면서 남북관계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네. 이런 방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안보가 불안하다면 이게 얽혀 있는데 안보나 뭐 경제는 얽혀 있는데 개성공단이 잘 되기를 우리 국민 다 바라지만 또한 이제 거기서 민주사회 자유의 숨결을 그쪽의 근로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이거 안보가 위기일 때 이것이 또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험도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작업과 함께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남북관계 안정을 원하는데 북측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응 수단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여쭤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개성공단이 북한의 수소폭탄에 대한 대응 수단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핵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수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현재 핵 억제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한미 양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네.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게 핵 우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제공해준 핵 우산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핵 억제, 핵 우산을 제공받는 것, 한미 동맹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죠. 네. 이 차원에서 이번에 B-52 전략 폭격기가 이번에 이제 시험 비행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민 여론 관리입니다. 네.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 불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문제이지만은 다른 한편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과 유엔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미국, 중국, 유엔 외교를 온 채널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동했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하고의 조금 네, 중국하고의 한 라인이 개선을 되어 있지만 지금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네. 정상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났는데 사실은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중국의 반응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은 북한이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펼쳤습니다. 네, 네, 중국의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굉장히 강한 입장을 표현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월 8일 저녁에 한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은 강력한 초기 반응에서부터 다시 중국이 그동안 취했던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고 평화와 안전이 필요하고 대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네, 기존의 그 입장을 다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중 외교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데 그 경제 제재 강도에 대해서 네,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대중 외교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과 함께 중국이 원하는 수준에서라도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 6일 이후에 중국과의 그런 협조 관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중국과의 대북 제재를 한다는 이런 네. 지금 현재 태도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의 뜻은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이롭다는 관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이 대변인 성명 같은 걸 어제 오늘 나온 걸 보면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그동안 쭉 써왔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남측까지 포함된 그러한 태도는 미국의 그 대아시아 정책에 맞서겠다는 중국의 의중에 어떠한 것이 있는 건가요? 결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남북 사이에 있어서도 이제 통상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미국이 한반도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또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 때문에 네.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들을 내심 중국은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내일 있을 건데 담겨야 될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가 이 점하고 네. 그다음에 역시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떠한 외교를 할 것인지 이런 점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가 계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네. 이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어지면서 이것이 동시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이른바 중국발 어떤 금융 문제, 네. 중국발 어떤 경제 위기가 네. 한국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이것이 퍼펙트 스톰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예. 사람을 있는데 예.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의 네. 김창수 원장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입장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동안 그 중국과의 그 따뜻한 외교를 펼쳤던 우리 외교의 실상이 이런 위기에서 어떤 얼굴로 드러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7시 44분 30초입니다.